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상법 개정 2탄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연일 관세 뉴스 이런 것들이 엇갈리면서 요일별로 좀 등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 시작되고 또 중요한 지표, 물가 지표라든가 소비 관련된 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또 지표 관련된 뉴스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뭐 소폭 순매수하긴 했지만 규모가 거의 미미했거든요. 어쨌든 매수했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고, 종목으로는 주초에 이제 금융, 지주사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가 주 후반에는 삼성전자, 2차전지 또 소외주들 쪽으로 또 분산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지난주 특징이었습니다. 뭐 주요국 증시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했어요. 예,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4%, 3.2% 올라서 다른 나라들보다 두드러지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좀 한 주 좀 쉬어가나 보다 했었는데 이제 곧바로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종목들을 보면 금융주가 좀 쉬고 애플, 테슬라 이런 것들이 쉬는 반면에 지난주에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엔비디아가 3.5%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4조 달러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한 종목들 중에서 여기 이제 표기는 안 되지만 좀 놀러 다닐 때 많이 활용이 되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 뭐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항공주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뉴스들을 보면 우선 이제 관세 뉴스가 이제 서한을 보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처음에 이제 한국, 일본 등의 어떤 뭐 관세 25% 이걸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구리에 50% 관세 부과한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캐나다, 또 주말에는 멕시코, 유럽연합,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막 50%, 35% 이렇게 다 상향한다라고 했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게 이제 뭐 미국의 어떤 근본적으로 금리 자체를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 자체를 뭐 굉장히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8월 1일로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좀 뭐 관세에 대한 어떤 푸시, 뉴스는 오히려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메리 데일리가 각각 7월 그리고 이제 9월로 해석이 되는 이제 그 시점에 금리 인하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또 베센트가 올해 2번 정도 금리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서는 뭐 파월이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보도 한 사람을 좀 보니까 약간 이제 파월이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인용한 기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좀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의 기사가 좀 나오고 그게 되게 많이 공유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아마도 9월 정도에는 정말 금리가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는 특별한 게 별로 없었는데 고용지표가 좀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특징이었고,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 넘어간 거, 그 다음에 놀러 다닐 때 여행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경기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경기가 괜찮으니까 놀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당장 뭐 경기 침체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쉽게 떨어지도록 기다리진 않는 것 같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트럼프가 이제 잠시 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증시가 올라가는 걸 두고 내가 관세 이야기를 해도 주식시장이 강하네, 그러니까 내가 관세 얘기하는 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의 어떤 센 발언이 이번 주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과는 별개로 어쨌든 트럼프의 발언은 계속해서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서한은 보낼 만큼 다 보냈기 때문에 서한 관련해서는 이제 뉴스는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닝 시즌 시작됩니다. 주요 금융주부터 실적이 나올 텐데 관세 영향을 어떻게 보냐,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전망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왜냐면 한 분기 이렇게 보니까 관세 영향은 이 정도겠구나라고 가늠이 되면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가이던스, 그러니까 우리 실적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꺼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좀 공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 실적 전망치를 얼마나 제시를 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표 중에서는 물가 지표 나오고 소매 판매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괜찮다라는 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CPI가 예상치 비슷하게만 나오면 7월은 조금 무리더라도 이제 9월에는 정말 금리 내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조금 걸리는 건 저기 트럼프 1기 때 이제 저 연두색 선이
그 S&P 500 지수인데 지수가 되게 세게 올라갈 때마다 트럼프가 관세 관련돼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기 때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시장이 괜찮아질만 하면 이번도 바로 뭐 S&P 500 지수 최고치 올라가고 하니까 또 트럼프가 막 서한 보내고 구리에 관세 부과하고 막 맹활약을 하잖아요. 근데 일기 때하고 주식시장의 반응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내가 이렇게 관세 얘기해도 주식시장은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발언 자체는 좀 세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번 주에도 트럼프의 발언은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어닝 시즌인데 이게 이제 보면 그 회색 선하고 그 검은색 선하고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 선이 더 높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훨씬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다행스러운 건데 다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 증가 그러니까 수익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그러니까 계속 좀 줄어들 걸로 이제 보고 있는 상태라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근데 이게 보통 이거보단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5% 예상했다라면 아마도 한 10% 정도 전년 대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정말 5% 정도 페이스로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융주들은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 어쨌든 금융주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무조건 다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안도감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흐름이 실제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거고 다음에 특징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시가총액 4조 달러 넘어가면서 다시 AI 쪽으로 좀 힘이 들어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끔 만들어낸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러 다니면서 각광을 받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보통 항공주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이름에 이제 리조트 들어가는 기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크루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국의 경제는 문제가 없다. 많이들 놀러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주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주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JP모건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꾸준하게 따박따박 올라가는 이제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최근에 좀 주춤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다음 주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이번 주 실적은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너무 앞서서 올라가서, 올라갈 게 별로 없고 특히 이제 지역은행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금융주들이 주춤할 때 우리는 뭐 미국 금융주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증시에서 금융주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뭐 일주일에 100포인트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어쩌면 뭐 이론적으로는 사상 최고치 갈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저때 62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이걸 뒤집었어요. 저렇게 빠지면 3,000 확인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었는데 그걸 이틀 만에 제자리 갖다 놓고 또 이틀 동안 더 올려버리고 이렇게 되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다만 코스피의 ADR을 보면 115 정도 나와요. 이게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수의 비율 20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건데 120이 되면 과열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열 조짐도 있어서 이거는 뭐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상승 종목수가 많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조금 지난주 보면 4일 연속해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조금 이제 상승 종목수는 줄어드는 이전보다 상승 종목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코스피는 종목들별로 차별화가 되게 심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2주 연속 매도했다가 지난주엔 정말 조금 조금 매수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일별로 보면 순매수한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일 중에서 3일 매수, 이틀 매도. 근데 코스닥이 되게 특이해요. 코스닥을 지금 5일 연속 매수했는데 이거 작년도 6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되게 과열기가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괌에서 조금 위에 있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종목 장세를 또 만들기 시작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뭐 샀나 봤더니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SK스퀘어 근데 저거는 블록딜이에요. 저거 이제 블록딜이라서 저걸 좀 빼야 되고 지난주 제일 많이 산 거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 삼성, 조선주,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았는데 이제 매도 쪽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매도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네이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삼성전자 팔았고, 조선주 팔고, 방산 팔고, 전력 팔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뭐 조방원이나 뭐 하여튼 그리고 그 상법 개정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의 일부를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외주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바이오를 되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상단을 보면 알테오젠이야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아랫단도 제약 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을 담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담는 게 2차전지. 네, 이런 것들을 담아서 혹시 이번 주에 요게 고정으로 가게 되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탁금이 70조, 그러니까 제가 이제 70조 넘어갈 때 제가 월말 월초에 일시적으로 자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있어서 5일 이후에 자금을 봐야지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65조 왔다 갔다로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저점 대비는 늘어나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늘어나는 추세는 멈칫해요. 그러니까 3,100 정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들이 여기서 따라 붙는 게 맞나? 라고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상법 개정 시즌 2탄 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예탁금 여기서 70조 원이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 쪽이 상당히 유리한, 그러니까 800포인트 안착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탁금도 이번 주에 좀 점검을 계속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뭐 종목들별로는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닥을 거의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게임, 통신, 장비, 다음에 이제 엔터주 이런 것들이 강했고, 뭐 반도체는 종목별로 좀 갈렸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주 중반까지 고전했다가 주 후반에 올라오면서 이제 주간으로는 좀 약했는데 지난주 후반 쪽에서는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었죠. 뭐 종목들 차트로 보면 에코프로 BM이 되게 저는 중요한 위치라고 보는데 121선에 또 머리 또 닿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윗꼬리 달고 양봉이긴 한데 윗꼬리 달고 밀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뚫고 나가게 되느냐, 여기서 막히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2차 전지가 시가총액 1위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여기서 계속 121선에서 막히게 되면 코스닥 자체가 막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봐야 되고, 알테오젠은 이제 지난 3월 고점에서 막혔거든요. 3월 고점에서 막혀서 알테오젠이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종목별로 좀 갈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되게 여러 가지 성향의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영향을 그대로 받는 종목, HBM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종목,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섞여 있어서 고전하는 기업, 이렇게 좀 되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쪽 색깔이 강한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후반부에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피는 이제 조선, 금융, 하이닉스,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보이다가 이제 주 후반에 21선에서부터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근데 어쨌든 주간으로 보면은 제일 약했거든요. 그래서 전차 군단, 이게 관세 뉴스가 또 나와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외받고 있는 종목군들 지금 현재,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주중반 21선까지 내려왔는데 이 위치에서는 튕겨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튕겼고요. 반면에 이제 반대쪽 시소로 가게 된 게 방산 하나에어로가 이제 반대쪽 시소가 갔고, 금융주가 이제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큰 양봉 이후에 뭔가 조금 약간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일선 사수를 못하면 저 65,000원 밑에 있는 21선까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어서 금융주가 주초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튕겨 올리는지 이 부분들을 좀 이게 또 업종별 시소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종목별로 보면 저점 대비,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이 현대건설이 거의 200% 되고요. 증권주도 한 200% 되는 종목 수두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산주도 되게 강했고, 그다음에 금융주도 한 KB금융 저점 대비 70%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점 대비 상승률이 코스피가 40% 가까이 되고 코스닥이 25% 되는데, 보통 종목들이 웬만하면 지수 곱하기 2.5 정도 올라가야지 이제 잘했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못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코스피가 저점 대비 39%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23.2%밖에 못 올라갔고, 코스닥이 25.6%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유진테크 저런 것들은 저거 지수보다 못 올라도 1.5배, 보통은 2.5배 정도 올라가야 맞는데 그거보다 못 미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백하게 주도는 조방원이 이제 6월 전까지는 조방원이었고, 그 이후에는 금융,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 지주사 이런 것들이었다. 근데 이제 이후에 과연 소외받은, 지수보다도 이게 둔했던 종목군 쪽으로 지난주 후반에 살짝 움직임이 또 왔는데 이게 추세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거 되게 월요일부터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변수들은 우선 관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가 안보를 엮어가지고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가 지금 여기저기다 다 그냥 던져놔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보다는 좀 빠르게 결정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 뉴스들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수는 장중한 때 그 사상 최고치 거의 100% 정도 근처까지 근접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밀렸거든요. 그리고 ADR은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 위치에서 또 매물 소화 국면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상법 개정 2탄이 나오면서 움직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쨌든 뭐 물가 지표하고 소매 판매 이런 거 나오는데, 저게 큰 사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외 쪽 변수보다는 우리 쪽 자체적인 변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여기서부터 상법 개정 2탄,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7월까지는 매수하고 있고, 특히 코스닥이 5일 연속 지난주 다 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어떤 종목 장세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세금 문제까지 과연 건드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또 하나 굉장히 세게 보는 게,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보통 이자 소득 포함해서 배당금까지 합쳐가지고 5천만 원 넘다 그러면 세율이 굉장히 많이 내게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쪼개가지고 이자 소득 별도, 그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 별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세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장기 투자할 수 있고 배당을 노리고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주식시장 진짜 요 하나, 오히려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지수 5,000포인트가 하는데 더 큰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좀 현실화되는지 이번 주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이제 조선방산, 지주사 뭐 이런 것들이 주 후반에 매물 나오고 2차전지 반도체가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주 후반에 어떤 컨디션대로 가느냐, 주 중반에 강했던 쪽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나온 게, JP모건이 우리나라 5천 간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받으면 5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중립이었는데 이제 비중 확대로 상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악재 나오면 매수 기회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파마리서치 이런 데서 이제 분할 취소한 거 보면 저런 분위기, 한국 증시 저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아마 좋은 매수 시점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5,000포인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계산으로 보면 두 개의 지수대가 나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PBR 추세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시가총액의 전체적인 시가총액,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자산의 합산, 이걸 비교해 봤을 때 PBR 보통 이제 우리나라 바닥이 0.8배 이하가 좀 바닥으로 잡는데, 저점에서부터 올라갈 때 상승장으로 전환됐을 때 가장 못 올라갔을 때가 1.3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1.07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부터 만약에 더 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3,700에서 3,80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패턴이 또 하나가 있냐면, PBR이 바닥에서부터 돌아설 때 그 바닥 곱하기 2배 정도, 예를 들어서 뭐 0.7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1.4, 0.8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이제 1.6, 이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보통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같은 경우 0.59, 그러니까 0.6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1.3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2배 간 거잖아요. 근데 이번이 0.8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1.6이 나오게 되는 거고, 1.6이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5천 가까이 나온다라는 계산이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5천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건 너무 썰레발인 것 같고, 일단 이제 증시는 추세로 돌아설 때 기간이라든가 폭으로 볼 때는 여유는 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단기로는 좀 과열기가 있어서 매물 소화가 나올 걸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추세로는 또 괜찮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제가 뭐 그래서 시장 이상할 때 그냥 차라리 음악 들으시라고 제가 막 음악 제목 틀어드리고 뭐 이거 이번 주 좀 심상치 않은데 싶으니까 저 파마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시장이 조금 매무소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종목에 집중해야 될 때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일관되게 드리는데 지금 자꾸 뭐 지수가 어떻고 뉴스가 어떻고 이런 거보다 업종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